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개막할 EPL과 EFL도 제가 또 전문 분야다 보니까 깔끔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방송 드디어 약 3주년을 맞이를 했고요. 3주년 맞이하면서 단 2조합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번 달 7월 달에도 우리가 9할 적중률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10연승이 아니라서 따로 제외를 했고요. 어쨌든 뭐 7연승 8연승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말로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 유튜브 댓글 창자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이라는 링크인데 거기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중 당시 적중 게시글이고요. 들어가셔서 날짜들이나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단일 패키지 또는 주 패키지, 월 패키지 좀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잠으로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메이저리그 오늘 승부 금액업에 들어가는 날인데, 원래는 우리가 어제 승부 금액업이었는데 제가 좀 어제 삐를 받아가지고 어제는 승부 금액업이 아니라 끝장 승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적중. 어제는 이제 중강 승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4배치 올려서 가지고 갔고, 직전 끝장 승부 4배치에 이어서 오늘도 시애틀 끝장 끝내기 투런포 극장 이제 홈런이었죠. 깔끔하게 또 가지고 왔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역배도 많이 나오고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후반기 11일 중에서 8일 적중과 함께 오늘 혼자 5연승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메이저리그 연승을 달리고 있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래도 지금 후반기의 폼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는 거, 승부금액으로 오늘 할만 하겠죠, 여러분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와 다저스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데이터표 문의하실 분들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드류 라스무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2.9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블레이크 스네일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2점대지만 아직까지 이제 선발 등판이 2번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 블레이크 스네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템파베이 선발 투수 드류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경기 때도 이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세부 지표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것들은 거의 없어요. 뭐 이제 피장타도 많이 안 맞는 유형에다가 워낙에 구위 힘이 좋고 구속 자체가 빵빵하게 나오는 선수다 보니까 뭐 이제 홈런도 잘 맞지 않고 피장타율도 좀 적고 뭐 피안타율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다 WHIP도 1.0점대로 상당히 또 훌륭한 편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닝 소화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류 라스무센은 제가 항상 이 선수 선발 등판할 때마다 좀 피해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은 언젠가 한번 터져도 크게 터질 만한 애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닝 소화 능력을 빡 낮춘 다음에 적은 이닝을 꽤나 좀 이제 짜임새 있게 좀 이제 밀도를 좁혀서 그렇게 피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선수의 그 체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한 번 터질 때 크게 또 터진다라는 어떤 문제점도 좀 갖고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통수 맞기 좀 좋은 유형의 선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블레이크 스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템파베이 상대로 기록이 없는데 지난 시즌에 한번 털린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보자,
얘가 샌프에 있었을 때였다, 그죠?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 4이닝간 7실점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간단하죠. 아무래도 이제 블레이크 스넬도 템파베이에서 오래 뛰었던 템파베이 출신 선수였다 보니까 템파베이 쪽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블레이크 스넬에 대한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템파베이가 좀 공략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봅시다. 선발 마운드의 안정감만 놓고 보면은 일단 템파베이의 드류 라스무센이 맞아요. 어쨌든 얘가 4이닝밖에 못 던진다라고 해도 그 4이닝 동안은 어쨌든 템파베이가 꾸역꾸역 선발 마운드에서는 앞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블레이크 스넬이 털릴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선발 마운드는 템파베이가 조금은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저는 템파베이의 저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들아, 템파베이가 어제도 우리 다저스 이거 가져갔잖아요. 뭐 여기 그 승부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템파베이 애들이 여름에 갑자기 확 죽는 구간이 있어. 그게 일정 때문이거든요. 얘들이 이동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뭐였더라? 어디서 나왔더라? 유튜브의 어떤 야구 관련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최지만 선수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름 구간에 한번 이동거리가 길 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그때 본인도 확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이제 구간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템파베이가 이런 이동 구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때 항상 템파베이는 여름에 좀 성적이 하락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템파베이 최근에 문제점은 뭐라 그랬죠? 타선이 안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봉패를 당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블레이크 스넬이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한 어떤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는 해도, 아무리 이 선수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이제 구종을 던질 것이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도 어제랑 저는 똑같은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템파베이는 타선에서 굉장히 부진할 것이고, 지금 이제 어쨌든 다저스의 타선들은 어쨌든 좀 빵빵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오늘도 다저스가 템파베이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 승에다가 다저스 마힌슨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를 보고 싶긴 한데 템파베이가 과연 얼마나 점수를 보태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일단 언더 보도록 할게요. 8.5기 때문에 좀 오바가 많이 땡기긴 하거든요. 이게 템파베이도 홈 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템파베이 타선 최근의 컨디션 때문에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템파베이는 지난달 한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템파베이가 앞으로 연패 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템파베이 연패를 우리가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은 콜로라도와 그리고 피츠버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오스틴 곤버입니다. 이번 시즌 0승 5패, 방어율 6.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폴 스킨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1.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 레전드 경기가 나왔어요. 콜로라도 쪽으로 베팅하신 분들은 진짜 살면서 한 번 볼까 말까한 경기를 오늘 봤죠. 1회 초에 콜로라도가 이제 피츠버그에게 9대 0으로 밀리고 있다가 그 경기를 9회 말에 투런으로 뒤집으면서 이제 16대 17이었나요? 진짜 역대급 경기를 한번 했던 이 양 팀이었는데 진짜 아마 재밌으셨을 거예요, 그죠? 오바 찍으신 분들은 초반에 퇴근하셨을 거고, 콜로 가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진짜 소리 지르면서 보셨을 건데, 그만큼 형들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 피츠버그 경기도 이제 어제 피츠 가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제 생방송에서. 근데 굳이 제가 피츠 건드리지 마시고 오바 찍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피츠버그는 기본적으로 마운드의 안정감을 좀 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타선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만 보라 한 거였는데, 오늘은 피츠버그의 뭡니까? 1선발 투수죠. 바로 폴 스킨스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늘 누누이 폴 스킨스 선발 등판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구간이죠. 폴 스킨스는 홈 경기는 안 됩니다.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장타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원정 경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피칭을 하기 때문에 늘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그랬고 원정 경기 성적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선수다. 원래도 사이즈가 좋은 S급 투수인데 원정 경기는 그것보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콜로라도 코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볼이 좀 이제 워낙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잖아요. 100마일, 101마일 던지다 보니까 자칫 이게 갖다 맞춘 볼들이 그냥 두둥실 날아가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다소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거는 오스틴 곤버가 갖고 있는 이 홈 코어스 필드에서 그 불안감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의 폴 스킨스 특히나 원정 폴 스킨스다 보니까 또 양쪽 다 직전격이 빠따가 또 빵빵 터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딱히 양쪽 빠따에도 크게 이상점이 없다라는 거 놓고 봤을 때 원정 피츠버그 원정 폴 스킨스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질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피츠버그 일반승 정도만 컨택을 해보겠고요. 다만 이게 마힌승을 보기에는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피츠버그도 불펜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고 콜로라도도 가끔 이렇게 사고 치는 경기들의 대부분이 홈 경기, 그러니까 쿠어스 필드라는 거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츠버그 승, 마힌 보실 분들 차라리 오바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콜로라도 프랜승.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사실 이렇게 정배를 받는 것도 좀 낯선 구간이기도 한데 피츠버그가 1.3배를 받았다.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과연 배당 메리트가 있는가? 그리고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 했을 때 마힌승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게 푸근하게 가지고 올 확률도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밀워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가 어빈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콜어빈을 할 뻔했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밀워키 선발 투수가 오늘 우드러프입니다.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이커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 중에서 세부 지표 중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WHIP부터 뭐 비장타, 비안타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뭐 하나 이제 좋은 게 없습니다. 굳이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즌 저기 누구야? 저 텍사스가 있는 패트릭 코빈 형님처럼 계속 실점은 하지만 이닝은 계속 맞게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본다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수가 흔들리는데도 어차피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빌딩 하고 있는 그런 리빌딩 팀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실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제이커빈의 강점은 이닝을 많이 먹는데 문제는 세부 지표가 엉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장타를 일단 첫 번째 많이 맞고 특히나 어디서 많이 맞냐? 득점권에서 많이 맞아요. 이 선수가 평균 피장타율이 한 4할 6푼 가까이 중반대 가까이 되는데 득점권 장타율이 5할 때입니다. 즉 주자가 쌓여 있을 때는 장타를 맞는 유형이다. 즉 밀워키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죠. 득점권에서 장타 낼 수 있는 유형. 밀워키가 어제 경기도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밀워키 일반승 보실 분들 뭐라 그랬어? 마힌승 그냥 형들한테 보라고 아예 대놓고 어제 프리뷰를 해드렸죠. 그만큼 밀워키란 팀이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도 좋아진다라는 거. 특히나 이 장타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 특히나 오늘 선발 등판한 밀워키 브랜든 우드러프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방어율 3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0.7점대로 확 떨어진다라는 거. 다만 이게 이제 뭐 선발로서 많은 지표가 없긴 합니다. 이번 시즌 아직 4경기밖에 안 뛰긴 했어요.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도 좋았다라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뭐 눈 가리고 그냥 밀워키 승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최근의 형들 이런 거 요즘에 터지는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밀워키 승에다가 요거는 밀워키 1 마힌승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는 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팽팽한 매치업이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데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는 잭 휠러입니다. 이번 시즌 9승 4패 방어율 2.56점대.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바로 타릭 스코발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3패 방어율 2.09점대입니다. 폴 스킨스와 더불어서 현재 뭐 지구 1선발이다 라고 평가받는 타릭 스코발인데 다만 이제 오늘 경기가 이 경기가 좀 필라델피아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잭 휠러가 홈 경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 선수가 원정 경기 방어율 3점인데 홈 경기가 2점대로 딱 떨어져. 근데 이 선수가 문제는 늘 말씀드리는 싱커를 던지기 때문에 뜬 공이 좀 많아. 뜬 공이랑 좀 장타가 좀 종종 나와서 그렇지 그 이외의 수치들이 너무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형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요 피장타율이 지금 3할대의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물론 홈런은 좀 맞습니다. 3할대의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안정감 있는 수치라고 봐야 돼요. 여기다가 득점권 피안타율도 2할 때밖에 안 돼. 또 심지어 제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닝을 너무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지금 문제가 뭐야? 불펜이란 말이에요. 불펜. 계속 불펜에서 불을 지르는데 결론적으로 이닝 히팅이 잘 되는, 적어도 홈에 선발 등판할 때 7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필라델피아의 약점은 가려지면서 디트로이트의 타선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집중적인 그 장타도 어쨌든 휠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봐야 되고, 디트 선발 투수 타릭 스코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금 지구 1장입니다. 이 선수는 뭐 하나 깔 게 없습니다. 나쁜 지표가 단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쁜 지표라고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불펜이 나빠. 불펜이 나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오늘 타릭 스코발이 많은 이닝을 던져야 되는 그런 중책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지금 일본 야구에서도 피장타율이 2할 때가 찍히면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피안타율이 2할 때여도 이 선수는 준수하게 게임을 하는 선수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피장타율이 지금 타리스코발이 2할이야 2할.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아까 전에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도 3할입니다. 그러니까 타리스코발의 2할 때의 피장타율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수치인 건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심지어 평균 이닝도 6이닝 이상 찍히기 때문에 낭만의 투수, 역시나 많은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투수기도 하다. 이런 경기가 승일무가 아니면 어떤 경기가 승일무겠습니까? 그냥 승일무 찍으시고요. 심지어 필라델피아가 프랜승을 받았어. 이게 지금 이해가 역배예요. 그러니까 동배인데 핸디캡을 얘한테 줬어, 필라델피아한테. 그러면 필라델피아 프랜 봐야죠. 그리고 언더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어쨌든 뭐랄까요, 경우에 맞게 형들이 가져가기 좋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일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일단은 가지고 오긴 했어요. 어쨌든 여기는 승일무, 그 다음에 필라 프렌, 그 다음에 언더입니다. 그냥 입맛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과 그리고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가 뷰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5.7점대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고든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줍니다. 공교롭게도 앞에는 제가 진짜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두 선발 투수들을 칭찬을 끊임없이 해드렸는데, 여기는 개판입니다.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워커빌러입니다. 워커빌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장타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WHIP가 무려 1.5점대,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 경기당 2개씩 홈런 쳐맞고요. 피장타율 거의 5할에 육박합니다. 사실 뭐 써먹을 수 있는 투수는 아니죠. 그만큼 보스턴이, 저는 얘 왜 데리고 온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지금 보스턴 형들 누구 데리고 간지 아십니까? 다저스에 더스틴 메이도 여기 지금 가져갔어. 얘 보스턴은 다저스에서 그 홈런 공장들 있잖아요, 배팅볼 던진 애들 다 갖고 가고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워커빌러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워커빌러가 그나마 괜찮은 거는 홈 경기를 좀 잘 던져요. 나름 홈 경기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투수다. 휴스턴 선발 투수 오늘 콜튼 고든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너무 위험한 선수죠. 이제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피장타율이 한 8할 때 정도, POPS가 8할 때 정도인데 원정 경기 POPS가 무려 9할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이 선수 WHIP가 1.4점대인데 피장타율이 무려 5할 5푼이 찍힙니다. 원정 경기 5할 5푼입니다. 워커빌러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한 놈이라는 거야. 즉 이 경기는 마운드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타선에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뭐 최근에 휴스턴 배팅하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원정 경기에서 휴스턴이 빠따 죽어버렸다? 얘네들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빠따가 좀 살아나는 구간들이 있어. 그 구간들에서 찍어먹기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직전 경기 얘들 2대1이었거든요. 그만큼 휴스턴에 빠따가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때려 죽어도 보스턴을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보스턴이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원정 휴스턴이 빠따가 죽었어? 심지어 여기에다가 콜튼 고든이야? 홈런 공장장이야? 그러면 보스턴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승리와 그리고 1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배당으로 쓰기도 괜찮아. 심지어 이거 보스턴 1마헨이 배당이 더 높아요. 휴스턴 0마헨보다. 그만큼 좀 더 고배당으로 활용하기도 좋았던 그런 구간이었다. 보스턴 승, 마헨 승, 오버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매츠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들아,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제가 그때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프리뷰하면서 이제 잘 골라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해요. 근데 좀 이제 오늘도 보면은 어떤 형님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나머지 다 잘 골라갔는데 시애틀을 마헨으로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는
홈팀 마인이 딱 두 팀이 있어. 첫 번째는 시애틀, 두 번째는 미러키입니다. 요 두 팀은 홈 경기 공갈포 팀이고 홈에서 OPS가 더 떨어진 팀이기 때문에 절대 마인승을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니까 그게 유료 데이터와 무료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홍보의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표를 보고 골라가시는 분들은 얘가 이 경기를 너무 좋게 프리뷰하는데 그럼 이 경기를 좀 주력으로 좀 돈을 많이 걸어볼까? 절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골라가시는 분들은 뭐 선택은 어쨌든 형님들의 몫이다 보니까 그것만 조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틀렸을 땐 저는 욕을 먹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자, 매츠랑 샘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츠 선발 투수가 오늘 센가 코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오늘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가 오늘 잠깐만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가 지금 아까 미정이던데 그대로 나오는군요. 카이 위탱 선수가 그대로 선발로 출전을 합니다. 카이 위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A 선수 출신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10레벨 투수였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만 뛴 것도 아니에요. 한 4경기 뛰고 불펜으로도 종종 나왔는데 방어율이 10레벨이었어. 그래서 마이너리그 지난 시즌 강등됐다가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 뛰다가 그리고 오늘 이제 콜업 받아서 올라왔는데 트리플 A에서 잘했냐? 나름 잘했습니다. 구위값도 좋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샘프 입장에서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된다. 근데 샘프가 최근에 좀 불펜을 많이 내보냈죠. 뭐 어쨌든 A급 애들을 많이 내보내게 되면서 다소 퀄리티가 줄어든 샘프의 불펜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매치 선발 투수 오늘 센가 코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뭐 센가 코다이 하면 역시나 홈 경기에서의 그 강점들이 좀 어쨌든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만 최근에 센가 코다이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자꾸 주자 출루율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왜냐면 센가 코다이를 우리가 소프트뱅크 시절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가 코다이는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브레이킹볼, 포크볼, 유령 포크볼, 고스트 포크볼이라 그러죠.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얘 포크볼 지표를 살펴봤더니 한 3경기 전, 4경기 전 잠깐만요. 6월이니까 5경기 전이구나. 5경기 전부터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유령 포크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정구라고 부르는 센가코다의 포크볼이 현재 지금 2.2점대. 원래 이 선수가 처음에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갔을 때 4점대였고 이번 시즌 좋았을 때 8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추락을 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스플리트에 그렇게 약점이 있는 팀은 또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좀 쎄했어요. 약간 이 경기가 오늘 저는 좀 타격전으로 갈 가능성도 높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센가 코다이가 초반에 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배팅 라인 자체는 매치 승에다가 이제 오바를 잡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어쨌든 센가 코다이가 나오는데 형들 언더바 균점이 8.5점이야.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바 보면서 요건데 매치 승 그리고 매치랑 샘프 맞대결이면 그래도 항상 우리가 공식처럼 볼 수가 있는 것보다 승 1무까지 오바 매치 승 1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매치 마행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애틀과 텍사스 경기입니다. 자, 오늘 주간 프리뷰 때도 제가 실수로 제가 원래 프리뷰하면서 중간에 잡음을 거의 안 넣어요. 절대 안 넣는데 소리를 모르고 한번 질러버렸어. 그게 이제 칼날리가 저는 홈런 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어쨌든 홈런이 아니었죠. 아깝게 이제 그 파울 타구였고요. 다만 실제 진짜 이제 우리가 주간 방송을 끝내고 주간 프리뷰를 끝내고 형들이랑 남아가지고 9회 말을 보는데 훌리오야? 9회 말을 보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극장 끝내기 투런포로 우리 깔끔하게 또 걔 아니야? 수아레즈였다. 랄리가 아니라 수아레즈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수아레즈였을 거야, 수아레즈. 왜냐면 수아레즈가 그런 식으로 2번이나 날렸거든. 그 워닝 트랙 앞에서. 아무튼 이어가자 한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시애틀을 우리가 오늘 잘 가지고 왔어. 달달하게 가져왔습니다. 진짜 오늘 제 그 숲TV 지금 저 캐치로 따로 남겨놨거든요. 리액션 영상 남겨놨는데 그때 어쨌든 전율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 보튼. 자,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이번 시즌 8승 6패, 방어율 3.19점대고요.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켈리입니다. 이번 시즌 9승 6패, 방어율 3.2점대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이제 데리고 왔죠. LA에서 이제 켈리를 데리고 왔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켈리를 제가 프리뷰해드리면서 계속 켈리의 그 구종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직전 경기 피츠버그전에서 7이닝간 2실점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애리조나 시절에 이미 시애틀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 기록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켈리가 보면은 구속이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볼을 복잡하게 던집니다.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선수다 보니까 시애틀처럼 공갈포를 때리는 그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다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로케이션을 들고 있다. 오늘 형들 그 잭 라이터 보면은 두 구종 가지고 갔잖아요. 보통은 슬라이더나 포신 페스티벌 두 구종을 하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시애틀이 홈 경기에서는 OPS가 떨어지는 공갈포 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시애틀 구장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만 아니었으면 진짜 한 두어 개는 넘어갔을 거야. 그 정도로 컨택이 잘 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켈리의 볼을 컨택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시애틀은 헛스윙률 비중도 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도 꽤 높은 상위권에 또 속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우리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시애틀 선발 투수 오늘 루이스 카스티오 이번 시즌 8승 6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루이스 카스티오는 우리가 23년도쯤이었죠. 22년도 때부터도 고점을 찍다가 23년도 때 그때 우리 형님들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 미들맨이었다가 작년에 조금 장난질 몇 번 하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흔들리는 것 같더니 중반부터 올라오다가 지난달이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무려 방어율 2점대 그리고 4승 1패를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루이스 카스티오 하면은 체인지업,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체인지업 하면은 루이스 카스티오였는데 이 체인지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난 시즌 조금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실제로 이번 시즌에 체인지업을 많이 안 던져요. 구사율을 완전히 뚝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로케이션 조화가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장타를 거의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전체로 또 이제 구속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구위도 좋은 선수죠. 홈 경기에서 역시나 시애틀 선수답게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투수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가 저는 어제랑 똑같은 경기라고 봐요. 1점 차이로 경기가 날 만한 게임이고요. 둘 중에 한 놈이 누군가가 이기더라도 저는 1점 차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7.5점이에요. 이거는 7점에 딱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오늘은 4대3으로 이겼으니까 반대로 3대4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1점 차 경기를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시애틀 쪽으로 조금 더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프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얘기가 지금의 시애틀 타선은 진짜 공포의 타선이야. 오늘 끝내기 홈런 친 그 이제 크로포드가 8번입니다. 8번. JP 크로포드가 8번. 웬만한 팀 가면은 2번이나 이 선수가 중심 타선 5번에서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 시점에 시애틀이 2번은 누구냐면 랄리. 5번은 누구냐면 수아레즈예요. 이번에 애리조나에 데리고 온 그만큼 공포의 타선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홈런 타선이야. 1번이 심지어 아로 잘해납니다. 그만큼 그래도 시애틀이 조금 더 나을 만한 그런 경기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 승에다가 승일무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그리고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이 선수입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내가 오늘 해주고 싶어. 우리 형들 오늘 양키스 생각보다 가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역배 구간을 참 야무지게 잘 잡아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오늘 제가 발송된 전체표입니다.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전체표도 나가고 조합표도 나갑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표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제가 가능성 높게 보는 거를 조합으로 만들어서 또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후원하신 분들한테만 나가는 거 어제 겁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자, 어쨌든 어제 보시면은 화상 역배, 그 다음에 애슬레틱스 역배, 그 다음에 마이애미 역배, D2도 사실 이거 이 형들 이거 역배였어요. 역배 이것도 역배를 할 뻔도 했어, 그치? 근데 어쨌든 저는 오버를 봤다라는 거에서 오버. 텍사스 선발 오늘 켈리 맞습니다. 오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배를 진짜 잘 잡아냈거든요. 근데 제가 역배를 잡으면서 공통적으로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경기는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제가 멘트를 드리면서 형들한테 역배를 드렸단 말이지. 오늘 공교롭게도 뒤에 지금 이어진 이 세 팀, 제가 어제 역배를 다 잡아드린 이 세 팀도 솔직히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이 받기는 했어요. 시카고와상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유리 페레즈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이 선수 3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레즈를 뭐 최근에 메이저리그를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22년도쯤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를 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유리 페레즈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신시내티에 앤드류 에버트랑 같이 어떻게 본다면 같이 출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뭐랄까 역대급 유망주라는 이제 표현도 받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지금 뭐가 좋냐면 9위가 넘사입니다. 이 선수가 던지는 포진 페이스볼에 대한 구종 가치가 현 시점에서 6.1점대. 이게 부상을 겪어온 신인 투수의 구종 가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홈 경기에서는 OPS가 5할 때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닝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게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피장타율형들 2할 8푼대야. 엄청난 겁니다. 폴 스킨스보다도 장타를 안 맞는다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그만큼 전반적으로 좋은 사이즈의 선수다. KJMJ 다만 좀 아쉬운 모사오사님 거는 별풍선 500개 적중 이게 기원. 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제 메이저리그 이번 시즌 다시 복귀를 해서 9번 정도밖에 선발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가 뭔가 완전 믿을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양키스 선발 투수는 캠 슐리틀러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4.9점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등신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 중에서 WHIP 가장 높은 투수죠. WHIP가 무려 1.9점대입니다. 이거는 형들 무슨 말이냐면은 1인당 주자 출루율이 이 2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닝, 2이닝, 3이닝 계속 주자를 2명씩 출루를 시키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등신이라는 거고 피장타율도 무려 5할 때가 됩니다. 2명 출루 시켜놓고 이제 막 그 다음 타자의 둘 중에 하나는 장타를 맞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선발로서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정 경기까지 소화를 해야 된다. 정말 뭐 선수의 컨디션이 진짜 최고점이 아닌 이상 오늘 이거는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처럼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투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는 선발에서부터 이미 너무 미스매치인데, 그러니까 팀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양키스가 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양키스한테다가 이제 정배를 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어제도 제가 역배를 잡아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어차피 타격 대 타격 전이면은 이거는 그냥 오바 찍거나 아니면 역배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이애미가 딱히 역배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마이애미 역배 프렌, 그리고 저 여기 언더봅니다. 왜? 유리 페레즈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54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오늘 긴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얘 근데 그 해외에서는 쥔 이렇게 읽던데 아무튼 자, 오늘 선발 투수 선발 등판합니다. JP 긴이라 부르자 우리 형들.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읽는 그대로 긴이라 부를게요. 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LE 선발 투수가 오늘 잭 갤런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7승 12패, 방어율 5.6점대입니다. 자, 요거 잭 갤런이 지금 이번 시즌에 뭔가 이상하죠? 얘 이번 시즌 초반에도 좀 이상하더니 최근에도 계속 이상한 피칭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피츠버그한테 6이닝간 4실점인데 단순하게 6이닝간 4실점을 해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피츠버그를 상대로 한 실점이 무려 4실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애슬레틱스 상대로 지난 시즌에 6이닝간 무실점 한번 강했던 적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애슬레틱스가 오클랜드 시절 때였고 지금은 이제 세크라멘토로 옮기면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홈으로 쓰는 애슬레틱스이기 때문에 현 시점의 잭 갤런의 폼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도 애슬레틱스가 타격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피긴 같은 경우에도 직전 휴스턴전 6인간 무실점. 물론 휴스턴이 빠졌다가 그때 직전 경기 때 너무 죽어있던 것도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홈 경기가 좀 약하긴 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 홈 경기가 5점대입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나 구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결론적으로 두 투수가 어쨌든 뭐 원정에서 약하고 홈에서 약하고 최근에 다만 이제 피칭 내용들은 이제 갤런은 진짜 망가졌고 기는 좋았고 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선발이 애슬레틱스가 낫다라는 것이고, 자, 타선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게 애슬레틱스가 원정 경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애리조나가 지금 최근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LE에서 그래도 장타에 대한 힘이 좋았던 선수 수아레즈까지 내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미 저기 워커도 내보냈잖아요, 휴스턴으로. 여기는 LE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리빌딩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들 거의 다 팔았거든요, 지금 팔 애들은. 얘들 후반기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애리조나. 즉 굳이 애리조나가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또 있었나? 애슬 역배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오바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경기가 이제 천사랑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 경기도 어제 제가 뭐 화삭 역배를 형들한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화이트삭스가 최근에 그 타선적인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물론 홈 에인절스도 이 홈런에 대한 힘도 좋고 장타도 좋고 타선 힘도 좋은 팀이긴 한데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둘 다 개 버러지 팀이었다가 최근에 그래도 후반기 때 화이트삭스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타선 구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얘 선발 투수는 어제 누구였죠? 하우저였나요? 아무튼 좋은 선발 투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화삭이 역배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똑같아요. 천사 선발 투수가 카일 핸드릭스 이번 시즌 6승 7패 방어율 5점대고요. 화삭 선발 투수도 오늘 서발레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4점대. 그놈입니다. 서발레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5패에서 거의 9할이 육박하는 선수죠.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그놈이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뭐다? 오버 찍고 그냥 넘기자. 예. 솔직히 화삭 역배까지 보기에는 화이트삭스의 마운드가 너무 구대기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핸드릭스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타선일 것 같아요. 어제 보면 6득점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에인절스가 3득점밖에 못하긴 했습니다만 화삭 선발 투수가 좋은 투수였잖아.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둘 다 비비는 느낌은 갈 거다. 그러면 오바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이저리그 총 몇 경기입니까? 10경기 깔끔하게 분석을 끝 맞춰드리겠고요. 오늘 또 승부 금액업인 만큼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또 승부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형들 또 중강 승부 적중 또 다시 축하드리겠고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메이저리그 4연승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깔끔하게 적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또 믿고 따라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3주년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또 고마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추천수 채워주시겠고요. 유튜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오픈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었냐 근데.